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도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하락 마감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하락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요. 사실상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미 그 전날 하락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오늘 아시아에도 미치고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세계 증시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상 이제 하락 전환이다 싶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은 지난번 3개월 박스권에 만들어놨던 그 저점의 영향력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시원하게 깨고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전반적으로 좀 이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좀 세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좀 슈팅기가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가는 방향으로 추격은 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추격하기 부담스럽고, 달러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올라간다고 추격하기 부담스럽고,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데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다 추격을 하기도 좀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베팅하냐? 예를 들어 금리가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 증시 오른다 에다 베팅하기도 그럴 근거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는 거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수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좀 투기성이 좀 짙으신, 조금 좀 공격적인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도 금리가 올라간 게 역시 시장에 큰 발목을 잡았는데요. 어젯밤엔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부터 좀 볼게요. 10년물 금리는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좀 하락을 하다가 개장하기 직전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시 확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젯밤에도 금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지금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금리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재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는 것도 금리에 부담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연준 위원들에 더해서 JP 모건 사장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10년물 금리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력을 줬겠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솔직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가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물론 평상시에도 몰랐지만 지금은 더욱 모르는 게, 이게 지금 슈팅이 걸렸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마음 먹고 오버슈팅을 며칠 정도만 주면은 이게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어떤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심리가 주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금리가 올라갈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슈팅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 투자 심리가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의미 있는 저항을 찾아가려면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라운드 넘버밖에 없습니다. 라운드 넘버. 발음했을 때 딱딱 쉽게 떨어지는 거 4.5, 5, 5.5, 6, 6.5, 7 이런 라운드 넘버. 그런 정도 자리가 돼야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고점도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 지금 금리는 굉장히 어쨌든 잘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요.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장대 양봉이 아니고 어젯밤에도 보면 올랐지만 느긋하게 오른 겁니다. 굉장히 잘 올라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상승 에너지를 굉장히 급등을 통해서 빨리빨리 소진시킬 줄 알았더니 차분하게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 올랐다가 조정 나오고 하루 올랐다가 사실상 조정이거든요. 어젯밤이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나스닥 우리가 쭉 오랫동안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추세 전환
거의 뭐 됐다고 봐야 되는데 3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그렇다면 금리는 얼마나 걸릴까? 금리가 지금 상승 추세 한참 잘 진행 중인데 금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나스닥 3개월 걸렸다. 물론 금리도 3개월 걸려서 전환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최소한 하루 이틀 단위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최소한 몇 달 단위로 걸린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달 단위로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고점 잡으시고 싶은 생각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아, 나는 그냥 뭐 만기까지 들고 간다. 나는 뭐 채권 매수한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서 채권 투자를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근데 일단 저의 투자 경험상은 저의 경험상은 일단 그런 거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투자 경험상 언제가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 언제가 좋은 투자 타이밍이냐면은 그냥 매력적인 가격인 거예요. 지금은요, 그죠? 지금은 그냥 채권 투자의 매력적인 시기 정도인 겁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시기라는 것이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경험상은 매력적인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투자하면은 좀 손해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싸져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투자하는 게 진짜 성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에는 슈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슈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거의 끝은 아마 슈팅일 겁니다. 둥구스름한 천정형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슈팅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슈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나 채권 투자하고 싶다. 지금 가격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 투자하실 거면은 슈팅을 기다렸다가 이래도 되나 식은땀이 쩔쩔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격 보면 식은땀이 날 때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되나 싶은 그런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 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 더군다나 JP모건 다이먼 사장이 뭐 7%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로 봐서 이분도 뭔가 아니까 7% 이야기를 막 꺼내겠죠, 그죠? 하여튼 좀 기다려보자. 금리 상승세가 이게 쉽게 꺾일 게 아니다. 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조금 좀 더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어젯밤 이제 보시면 2년물 금리,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2년물 금리는 좀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렇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전에 보셨죠? 지금 보시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냐? 이거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서 셧다운 방지 임시 예산안 절차 투표가 가결됐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일단 뭐 셧다운으로 인한 위기 이런 게 조금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좀 그 이슈가 아니고요. 어젯밤에 그렇게 금리가 오르고 연준 사람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다이먼이 뭐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2년물 금리가 잘 안 움직이고 있다. 2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진짜 연준 사람들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분위기면 야, 이거 금리 인상 또 몇 번 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는 또 없어요. 어젯밤 보시면요. 페드와치 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금리 인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그 전날보다 4% 줄었습니다. 18.5%에서 14.4%가 됐어요.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재밌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금리 인상 못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좀 깔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재밌죠, 그죠? 어젯밤은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올랐는데 2년물 국채금리는 잘 오르지 않고 금리 인상 기대감도 오히려 후퇴하는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익률 곡선은 정상화되고 있죠, 그죠? 예,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거는 정상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베어 스팁, 장기 금리가 올라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 되는 베어 스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금리 인상 기대감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 이런저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게 이 원인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왜 어젯밤 이런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어드나 이런 거를 좀 경제 지표를 통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컨슈머 컨피던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 값이 108이었고요. 예상치가 105였고 103이 나왔습니다. 안 좋죠? 예. 소비자들이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 일단 미래 전망이 좀 안 좋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이 좀 금리 인상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에 좀 불을 지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런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어제 조금 좀 사라진 것 같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카시카리 총재 아시죠? 예, 연준 총재인데 미니애폴리스 총재인데 이 사람이 어제 홈페이지에 무슨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여기서 경제 전망을 2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착륙 확률을 60%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높은 확률이지만 그렇게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되면서 뭔가 좀 안 좋아질 확률 40%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착륙 확률이 조금 더 높지만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인플레가 고착되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금리 인상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연준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그랬죠. 연착륙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발언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자신감 때문에 한동안 상반기에 증시가 강했는데 자신감도 조금씩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는 안 좋죠.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싶고요. 지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집값 그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이게 좀 높아졌습니다. 월 증가율이 지난번에 0.4였는데 0.5가 예상치였고 근데 0.8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이게 어떤 긴축 우려, 물가 상승 우려를 좀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어떤 물가 지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주거 가격 지표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좀 시장에 좀 큰 부담이 됐죠. 실제로 지난번 FOMC 전에 CPI 발표됐을 때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증시가 올랐는데 그때 증시가 올랐다는 이유를 이 주택 가격이 조금 그때 안정됐거든요. 그거를 핑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실제로 시장이 좀 중요하게 보는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어젯밤에 이제 그게 올랐다라는 지표로 어젯밤에 그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또 충격을 또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 지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었고 금리 떨어지고 있었고 달러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 주택 지표 한 방으로 증시 하락 전환, 금리 상승 전환, 달러 상승 전환 했단 말입니다. 저 지표가 어젯밤에 사실상 시장 분위기에 안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나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이 주택 지표 한 방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빠져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개별 주식에도 좀 악재가 있긴 있었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죠? 또다시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독점 악용, 자산 매각해야 된다. 그죠? 독점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제소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개별 주식의 악재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근데 아직 완전히 어떤 그런 매물대의 영향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이 3개월간 박스권을 지켜주던 중요한 그물망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물망. 중요한 그물망을 어젯밤에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물망이 빵꾸 날 걸 대비해 갖고 밑에 약한 그물을 하나 더 쳐놨는데 지금 약한 그물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저점이 낮아지고 그러진 않아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지지선을 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 전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사실상 증시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다? 밑에 약한 그물이 있다. 약한 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추락하는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신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에서도 그렇고 증시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리가 몇 주 전에 레벨업을 해서 올라갔고 금리가 레벨업했던 그 부담감이 결국 몇 주 지나서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좀 시차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 그 한 가운데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도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증시의 하락 에너지는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락 에너지가 고갈될 만큼 엄청난 대폭락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리도 아직 더 올라갈 수 있고 주식도 더 빠질 수 있고 달러도 더 빠질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이런 추세의 끝을 논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달러 올라가고 있는 추세, 증시 빠지는 추세는 아직까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좀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더 자세히 하자면요. S&P입니다. S&P 지난번 직전 저점 그죠? 이 자리가 중요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3거래일간 테스트했는데 저항으로 인식했고요. 어제 음봉 보여주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하락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명확히 이 자리는 졸업을 한 거고요. S&P는 명확히 지금 보시면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S&P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지난번 상반기에 올랐던 이 상승 추세가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S&P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상승 추세 끝난 거예요. 재밌죠? 골디락스가 어쩌다 저쩌다 하고 드디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뭐 저점 대비 증시가 20% 오르면 상승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상승장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장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이 금방 힘을 잃더니 이제 오늘 하락으로서의 깔끔하게 전환도 시켜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지고 나서 요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온 거예요.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막 급격한 대폭락보다는 좀 빠질 때도 좀 느긋하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코스피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코스피는 반등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온 코스피하고 반등이 여기까지 나온 S&P는 분명히 반응이 다르겠죠. 이거 피보나치 이런 거 그려보시면 하락했던 거에 거의 한 80%까지 되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증시는 강한 겁니다. 빠지더라도 좀 천천히 빠지고 하락의 목표치가 열렸다 하더라도 조금 열리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나스닥은 아직 이건 지금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조금 애매합니다. 나스닥은 보시면 이제 사실상 일봉상에서 보면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와 종가가 가지는 기술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저가와 고가가 가지는 의미보다 시가와 종가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좀 큰데요. 이런 의미 있는 선을 분명히 장대 음봉의 몸통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레벨 다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 중요한 자리를 깼기 때문에 중요한 그물을 깼기 때문에 이 레벨 다운이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보시면 지난번 저점이 있어요. 약한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점을 낮춘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좀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직전 저점 약한 그물이 있으니까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쯤에서 봐야 되는 것이, 미국 증시는 지금 단기 낙폭이 물론 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빠졌던 게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나스닥은 원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보시면 하루에 2%씩 움직이는 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도 지금 5일선과 이격이 1.3% 차이가 나는데요. 어제 이 정도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더 빠져도 문제 없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1점 몇 프로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뭐 급락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평상시에 어떤 이런 변동성에 비교해 보면 지금 변동성은 별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비교적 차분하게 잘 빠진 거예요. 미국 증시는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게, 나스닥은 결국 코스피를 따라갔네요, 그죠? 나스닥 모양 양봉 음봉했죠. 코스피 어땠습니까? 양봉 음봉했죠, 그죠? 이런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하여튼 미국 증시 의미 있는 날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도 봐야겠죠. 애플이 좀 어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또. 근데 애플도 나스닥과 비슷한 거예요. 애플 사실상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174, 175 정도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깼으니까 사실상 이제 레벨 다운된 거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여기를 깼으니까 이제 하락 N자로 이게 진행되겠구나라는 하락 목표치를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이럴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도 보시면 지난번 직전 저점 이런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영향권을 약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직은 사실상 전환됐고, 사실상 이 자리 붕괴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약하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얘도 한 2거래일 정도 여기서 쉬었다, 그럼 바로 가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의지가 있었고 그걸 어젯밤에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상승 목표치는 비교적 제한적, 한 20 정도까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 넘어가면 또 여기, 그죠? 직전 고점 있죠? 20이 저항이에요.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은 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빅스도 하방 경직성 잘 만들어내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상승 추세죠.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좀 볼 건데, 엔비디아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근데 비교적 강하네요, 그죠? 엔비디아는 지금 이 보시면 직전 저점 아직 안 깼습니다. 얘는 아직 안 깼어요. 그리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자연 반등 정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이런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우세하고 불안하긴 합니다. 아직 깬 건 아닙니다. 얘는 아직도 상승 추세 혹은 뭐 혼란한 상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근데 좀 약하더라고요. 반도체 지수는 보시다시피 지난번 이 자리 붕괴됐죠. 지난번 여기 이 시가 붕괴되면은 이제 사실상 하락 추세라 말씀드렸고, 이 자리 붕괴된 거 지난 3거래일 동안 확인했는데 지지력 없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 자리 붕괴된 거 3거래일 동안 신뢰도 확인했고 진짜인 걸 확인했으니까 계속 아래로 가는 거죠. 하락으로 전환된 거고요.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지선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한 3220 정도. 3220 정도 여기 지지력이 있습니다. 여기 깨면 한 3000이나 한 2900선까지 하락 목표치 열립니다. 반도체 지수도 일단 하락이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유럽 증시도 잘 빠지고 있죠. 유럽 증시는 근데 조금 좀 낙폭이 좀 셉니다. 미국 증시는 차분하게 잘 빠진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독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졌다 보니까 좀 5일선과 이격이 좀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확실해요, 그죠? 추세 붕괴됐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고 하락 추세 분명한데, 하락 추세 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낙폭이요. 특별히 근데 이상한 건 없죠.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젯밤에도 올랐죠. 지금 제 생각에 가장 어떤 추세적으로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게 달러인 것 같아요.
달러는 지난번 직전 고점 돌파한 착 해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데,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함부로 고점 예측하려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근데 제 생각엔 조금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올 때가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증시 상승, 금리 상승, 달러 상승, 증시 하락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들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요. 금리도 좀 상승이 쉬어가야 될 것 같고, 금리도 상승 쉬어가야 될 것 같고, 증시는 조금 좀 하락을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다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일 추세를 전환한 거에 대한 신뢰도는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을만해. 어제 추세 전환했는데 이 정도 움직임이면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좀 다 봤고요. 참고로 그 달러 강세하고 미국 증시는 원래는 이제 뭐 특정 구간에서는 별로 연관성이 없긴 한데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 증시에 좀 본격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미국도 다른 나라로 수출하잖아요. 요즘에 IT 빅테크, 애플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아이폰 전 세계에서 쓰잖아요. 달러로 물건 팔아먹잖아요. 달러 강세는 미국 증시의 역풍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레벨에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뭐 미국 증시에는 별 영향 안 미칠 수도 있으나, 근데 이제 너무 강해지면은 미국 증시의 역풍일 수 있는데, 지금은 달러가 너무 강한, 그래서 증시의 부담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달러 강세도 좀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거고요. 쭉 다 봤고요. 갖고 나온 건 다 봤네요. 그죠? 국제유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기술적으로 얘도 비교적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아랫골이 길게 달고 결과적으로 89달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 대략적으로 어쨌든 삼각 수렴형 혹은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젯밤에 좀 위험했단 말입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죽을 수 있었는데 어젯밤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력을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지력,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확인을 하면서 나 89달러는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89달러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가상으로 이렇게 지키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는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 전환도 할 수 있었는데, 어젯밤 89달러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기간 조정할 거야 라고 컨셉을 명확하게 좀 보여준 거예요. 어젯밤에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가격 조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만 하다가 또 올라가는 걸 의미해요. 일단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국제유가 상승세가 굉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91달러, 92달러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국제유가는 어제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달러 인덱스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 거라 굉장히 지금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마침 어제 또 그 원유 재고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긴 했거든요.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이란 지역에 있는 재고, 그죠? 쿠싱 원유 재고, 그거 언제 한번 경제지표들 다들 주식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역대급으로 낮다고 합니다. 원유 재고가 없으니까 국제유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점들 저런 점들 해서 하여튼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어젯밤에 확인한 거예요. 예. 별로 움직임은 없었지만 국제유가의 그 속에 숨겨진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을 확인한 겁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구리값은 요즘에 계속 빌빌빌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중국 증시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하고 구리값하고 같이 가는데 구리값이 영 힘을 못 쓰죠. 최소한 이런 삼각수렴형이었는데 삼각수렴형 아래쪽으로 깨고 지금 직전 저점 여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지력 없는 거고요. 더 죽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 전저점 테스트하러 오겠다는 건데 일단 추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중국 증시도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들 쭉 다 했습니다. 어젯밤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한국 증시는 뭐라 말씀드렸죠? 그 하락이 둔화되는 게 높은 확률이다. 하락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죠, 그죠? 뭐 양봉이 좀 나왔다라고 지금 주식 배수하고 뭐 그 지수 상방 베팅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어땠나요? 당장 며칠 전만 해도 2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했다가 한 번에 박살났어요. 물론 손절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나는 지수 상방 베팅해서 꼭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9월 22일 시가 자리 지키는 거 기준으로 해서 상방 베팅 했다가 이날 9월 26일 어제 급락할 때 시가 붕괴시키는 거 보고 상방 베팅 손절하면 되겠죠, 그죠? 뭐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할 수는 있어요. 이번에도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게 좋다. 좀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든 저점, 고점 그렇게 끝을 그 시세의 꼭지점을 잡으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지금 못 빠지는 거, 더 이상 공격적으로 못 빠지는 거지. 이건 잘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양봉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더 무서워요. 하여튼 지지력을 찾을 수가 없다. 잘 빠지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도 사실상 이제 저점은 낮춰가지고 일단 뭐 어떤 본격적인 하락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그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들의 영향, 여기 매물대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조금 좀 애매해요. 사실상 뭐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이 그런 사실상 전환은 이루어냈으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도장은 못 찍겠습니다. 그죠? 이거다 하고 딱 확정은 짓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하락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관리 잘하면서 코스피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힘 관리 잘하면서 연비 주행하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잘 가고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지금은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기존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그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단타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런 구간이지. 지금 와서 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죠, 그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